여러분, 달러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803억 2천만 달러입니다. 803억 2천만 달러.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장난이 아니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요, 2020년에 들어와서도 보통 700억 달러 선에서 머물렀거든요. 2020년 지난 6월만 하더라도 734억 달러, 9월에는 734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달러가 10월 들어서는 803억 2천만 달러까지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엄청.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거주자 달러 예금까지 다 포함하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맡긴 달러 예금까지 다 포함하면요, 이거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달러 예금에 유로화, 앵화, 위안화 예금까지 다 합쳐서 외화라고 이야기하죠. 외화 예금을 다 합치면요, 자, 933억 2천만 달러입니다. 933억 2천만 달러. 그러면 달러 예금만 803억 달러지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1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1000억 달러에. 이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 야, 대한민국에 진짜 돈 많죠,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달러가 넘쳐날까? 왜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갈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경상수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국내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게다가 일부 기업에서요, 해외 채권을 많이 발행했어요. 해외 채권을. 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돈을 좀 쌓아놔야 되겠다, 그 생각에 해외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로 많이 달러를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달러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학개미 하면서 사실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달러 수요가. 그래서 증권사들이 달러 운용자금을 늘렸어요. 증권사들이 늘리려고 하면 달러를 그만큼 바꿔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화로 바꿔서. 그것도 양이 많아요. 옛날처럼 적은 양이 아니라 뭐 4조 5조씩 들어오니까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공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달러의 공급이. 국내만 하더라도. 그만큼 달러의 공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는. 달러 약세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럼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원화가 강세인데 왜 달러 가지고 들어와? 원화가 강세면 손해 아니냐, 바꾸면. 옛날에 1200원에 바꿨던 걸 요즘엔 1100원에 바꾸니까 손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와 주식시장에 투자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1달러를 가지고 가고 1200원에 바꾸든 1100원에 바꾸든 1200원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효과가 무. 그러나 1100원을 갖고 바꾼다라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환차 손보다가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더 크다놓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가 2800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많은 해외의 어떤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들어와서 이머징 마켓에 많이 쏟아부어요. 실제로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가거든요. 대만이나 브라질이나 인도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현재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들어오긴 많이 들어왔잖아. 이게 만약에 들어왔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돌아가면 이게 오히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달러를 삽니다. 개인이 쉽게 말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달러를 쉽게 말하면 사재기 하는 거예요. 사재기. 저는 이 사재기가 그래요. 보통 보면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놓은 사람들 달러 쌀 때 많이 사자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해외여행 많이 갈 거야. 그러면 달러를 많이 사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어떤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달러를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요. 요즘 약달러가 도대체 어떤 이 재료가 나오더라도 약달러의 어떤 기세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요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러 계속 떨어져요. 계속.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계속 떨어져서 92.4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가야 되거든요. 100이. 100이 갔을 때 6개 통화랑 달러의 가치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달러가 평행을 이룬다. 100을 넘어서면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100을 이하로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세라도 92.44니까 이거는 뭐 약세도 엄청난 약세죠. 엄청난 약세입니다. 아무리 이게 강달러로 갈 듯한데도 왜 안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달러로 가지 않고 약달러를 계속 나타낼까? 물론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많이 풀은 탓도 있어요. 경제회복하겠다 3조 달러 풀었잖아요. 게다가 앞으로 2조 달러 더 푼다고 이야기해요.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시중엔 달러가 넘쳐나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약달러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미국 정부는 뭘로 풉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를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자꾸 발행하다 보니 이 채권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 떨어진다고 그랬죠. 채권을 3조 달러 발행을 했는데 또 2조 달러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3조 달러 발행을 했어. 또 2조 달러 발행해. 그럼 채권은 넘쳐나. 채권이 넘쳐나면 채권 가격은 뚝 떨어져요. 반면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 떨어진 가격에 살 때 금리 많이 줄 테니까 이거 사줘.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야기하기 내가 금리 많이 줄게.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통화량을 줄인다는 의미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강세로 안 가. 또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이 다 됐다. 화이자 모더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백신이 개발이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요.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달러의 강세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먹혀요. 이것도 안 먹혀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 건지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지금 달러 약세는 계속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면 경기 회복이 되죠. 물가 상승되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이게 지금까지였던 공식이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경기 회복 여기에 물가 상승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게 공식이었다고요.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 달러를 또 풀겠구나 이런 생각에 오히려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국채 발행이 돼서 분명히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공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전통적인 공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CT그룹에서는요 백신이 호재다 분명히 맞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는 더 떨어질 거다. 무려 20%가 급락할 거다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20%가 급락할 거다 하는 예측이요. 시티그룹이면 이것도 뭐 시티뱅크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의 몇 안 되는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서 20%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정도면 앞으로 야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재료에도 무조건 달러가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 원화 강세가 지속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예. 지금 18일 기준으로 1106원까지 내려갔잖아요. 1달러에. 예. 어제는 1103원까지 내려갔나요? 또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이 기조가 앞으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조가 지금 어떤 재료에도 약달러가 강달러로 가는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약달러가 계속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약달러가 계속 됐을 때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요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달러를 계속 가져야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어요. 물음표를. 왜 그럴까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고 그럼 우리의 수출에 영향에 엄청나게 미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취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후자입니다. 분명히 달러의 강세 저는 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어떤 예금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